자, 122쪽에 보면 전기장과 전위차. 122쪽에 전기장 그리고 전위차. 자, 일단 오늘은 설명하고 문제보다는 진도를 조금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 자, 일단 너희가 처음으로 접했는 게 전기장일 거라. 근데 전기장을 하기 전에 우리 자기장이란 건 하지 않았나? 그치? 그러면 잠깐만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장을 했다.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거기가 자기장이었다. 어차피 뒤에 가면 나와. 자기장은 기호로는 B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나오는 거 웬만하면 벡터량이거든. 특히 물리에서. 그래서 자기장 B 벡터고 크기도 가지고 방향도 가지더라. 그래서 너희들 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듯이. 됐나? 그러면 전기장은 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이란 말이지. 전기장. 그러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력은 자석역회제.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력?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거기가 전기장이 될 거다. 전기력. 그러면 전기장은 어떻게 적을 거냐? E라고 적을 거거든. E. 전기. E라고 적을 거고 사실 벡터량입니다.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다. 근데 이 전기장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데 이 정의가 상당히 중요해. 상당히. 어떻게 중요하면 전기력이 작용한 공간이 있고 그때 전기장의 세기와 크기, 방향 얘기한다 그랬지. 얘가 왜 중요하냐면 플러스 1쿨롱의 입자. 지금 저게 뭐였죠? 좀 이따 얘기할게. 플러스 1쿨롱의 입자를 갖고 갔더니 얘가 받는 힘의 크기하고 방향을 전기장이라 하더라. 일단 정의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쌤 적어놨고. 그러면 자, 무조건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틀린 얘기다. 왜 그런가 궁금하지, 그치? 쌤 좀 전에 뭐라고 했냐? 플러스 1쿨롱짜리가 들고 가야 돼. 얘를 들고 가야 돼.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플러스 입자인지 마이너스 입자인지 그 몇 쿨롱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얘가 주의해야 되는 거다. 전기력하고 전기장하고 방향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같은 건 아니다는 거. 됐으면 다시 강조할게. 자, 일단 중요해서 전기장을 먼저 이야기했고 그럼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전하. 혹시 전하 들어본 적 있지? 전하가 뭐지? 전기적 성질의 원인. 전기적 성질의 원인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원인이 바로 전하 때문이다. 혹시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중학교 때 자하고 머리카락하고 비비면 어떻게 되지? 마찰 전기. 맞지? 그럼 이렇게 떼서 가까이 하면 머리카락이 끌려간다. 그런 거 있었지? 그런 거 할 때 플러스 전하로 대전,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의 원인이 되는 게 전하였고 종류가 두 가지다.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게 두 가지가 있다. 됐습니까?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고 전기적 성질의 원인이 두 가지. 됐나? 그러면서 자, 요거 625 연락에 욕 나오네. 쌤이 그렇게 배웠어. 6.25. 6.25 전쟁, 한국 전쟁만 했으면 북한인데 백두산인데 그쪽에 지하 자원이며 관광 자원이며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 살 수 있다고. 맞지? 그런 것처럼 그냥 나는 그렇게 해서 외웠어. 6.25 욕 나오는데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 아, 이만큼의 전자를 모았는 게 1쿨롬 또는 뭐 쿨롬. 할아버지 이름이거든. 이게 전하다. 전하량이다. 1쿨롱의 전하량이다. 1쿨롱의 전하량은 전자 저만큼 개수. 됐습니까? 근데 너희들 사실은 얘는 언제 들어봤냐면 중학교 때 1암페어. 1암페어. 지금 들어봤는데요, 암페어? 그치, 겨울방학 때 들어봤는데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도선에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하는 세기를 1암페어 전류의 세기라는 거야. 지금 그랬다. 전기 부분은 공식이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그때 공식 쫙 적은 노트가 있었었다. 그걸 줄 거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 전류의 세기는 요거 그래서 공식으로 보면 전류의 세기는 뭐분의 뭐? 시간분의 양, 전하량. 전하량은 Q 이렇게 이야기했지. 과학자는 열량도 Q, 전하량도 퀀터티, 양. 그 때문에 Q 되는 거지. 이랬나?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안 외웠음. 어떻게 외웠냐고? 일단 어느 단어가 뭔지는 알겠는데 난 어떻게 외웠냐? 야, Q가 그거대. Q가 그거다. 그것. 막 유치하지만 아니면 못 외우겠더라. Q가 IT. 그래서 욕식 변형해서 이항하면 Q는 IT. Q가 그거다.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 됐습니까? 이 물리는 쌤 그때 물리는 계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니야. 화학은 계산이 굉장히 많아요. 물리는 식 변형을 내가 필요하게 움직이는 게 이게 물리야. 물리는 계산식 아니다. 그래서 이거 쭉 일단 기본 배경이야 이거는. 그치? 자, 그러면 전하란 건 전기적 성질을 띠는 원인이 되는 거고. 그때 이만큼을 1쿨롱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유교 연락에 욕 나오네. 그 다음에 1암페어는 1쿨롱이 1초 동안 흐르게 되면 전류세기 1암페어. 그에 대한 공식이 있는 거다. 그 다음 너희들한테 세 번째 요런 얘기를 좀 할게. 전기력 그리고 점전하. 그러니까 점전하가 어떤 의미냐면 쌤이 아까 자를 들고 비벼서 마찰 전기 발생했지. 그런 거 말고 공을 들고 부비적해서 공이 전기를 띠게 된 거야. 됐나? 그럼 공이 넓은 공간에 비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여기 전기 띈 공하고 이쪽에 전기 띈 공하고 됐나?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 3쿨롱이래. 얘는 마이너스 2쿨롱이래. 그럼 이들 사이 힘이 작용할까 안 할까? 작용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오락하고 마이너스 네가 온나 당길 거고. 맞지? 물론 중력이란 거 들어봤나?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을 지닌 입자야. 그럼 공임 질량이 있을 거잖아. 근데 이건 중력은 우주 끝까지 작용하는 힘이야. 상당히 크기는 작고 멀리까지 작용하는 거. 근데 전기력은 자, 할아버지가 쿨롱 이야기했거든. 쿨롱 힘. 쿨롱이 전기력. 사실 얘를 갖다가 할배가 실험을 하고 딴 분들도 하고 정리가 됐는데 이 전기력 F는 결론적으로 R제곱분의 K, Q, Q' 전기력이다. R제곱분의 K, Q, Q'. 그럼 F는 전기력인지 알겠어요. R은 뭐예요? 이거 얘 중심에서 얘 중심까지 거리 R. 하나의 전하를 Q. 또 다른 하나의 전하를 Q'. 됐습니까? 지금 그럼 K는 뭐예요? 상수. 여러분, 항상 모든 힘은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지지 않나? 그치. 그리고 전하곱이 세면 세더라. 그래서, 전기력은 어디에 비례했다?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 분의 1에 비례하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K. 요거는 상수, 비례상수 K가 된 거지. 근데 전기력은 사실은 전하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니까 전기력도 두 가지인 거야. 무슨 역과 무슨 역? 인력과 정력. 그쵸? 인력과 정력. 인력이라는 힘이 있고 청력이라는 힘이 있다. 인력과 청력은 힘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뭐에만 영향을 줄 거다? 방향에만. 그럼 얘들 지금 같은 전하가 다른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른 전하지. 그러니까 인력이 작용할 거다. 그럼 인력은 언제? 다른 전하. 뛰고 있으니까 인력이 작용할 거고 같은 전하 뛰면 아마도 청력이 작용할 거다. 말 되겠나? 그럼 쌤 바꿀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F로 할게. 얘를 F로 했는데 거리를 2배로 하면 힘은 세지겠나 약해지겠나? 거리 2배. 얼마로? 4분의 1로. 4분의 1로. 그치? 그리고 좀 신기한 문제 하나 내면 만약에 요거 2개를 붙였다 뗐어. 만약에 이거 2개 붙였다가 떼어내면 어디까지 뗄까? 거리 2R까지 뗄까? 2R 거리까지? 됐나? 그럼 이거 똑같이 있는데 붙였다 뗀데 거리가 2R까지. 괜찮아? 물 필요하나? 괜찮나? 그러면 붙였다 떼면 이게 핵심인 거야. 혹시나 이게 지금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이제 붙이면 어떻게 되게? 플러스 1. 그럼 떼면 플러스 1이었지? 플러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얘하고 내하고 반반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러면서 거리는 몇 배? 2배. 2R로. 됐나? 그럼 만약에 말해 얘가 힘이 어떻게 될까? 이 힘은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반비례한다 그랬지. 아니 왼쪽 위에 거 직접 적어봐봐. F를 얼마 분의? R 제곱 분의 KQQ제. 물론 인력이지. 인력이고 이거 그러면 6 해도 되겠나? 그럼 이쪽 거 궁금하지? 얘를 이렇게 F'라고 문자로 놔야 돼. 물린 이거라고. 네가 이거 물으면 F'로 놓을 수 있겠나? 이렇게. F'는 얼마 분해? 거리가 2배라 그랬지. 4R 제곱분해. 4R 제곱분해. 전하는 곱하면 4분의 1인 거지. 4분의 1. 됐나? 그럼 얘는 얼마? 16R 제곱분의 1이가. 그치? 그럼 이렇게 올 때 커지나 작아지나? 몇 배야 되겠노? 16분의 6 배야 되겠나? 8분의 3배? 그치? 그럼 답은 8분의 3 F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말 되겠나? 계산 틀렸나? 6이었던 게 16분의 1. 잠깐만. 그러네. 96분의 1이네. 맞지? 쏘리. 96분의 F. 눈치 왜 6을, 그러니까 6 없애고 16분의 1 더 있어야 되니까. 96분의, 곱하기는 잘한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됐어?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전기력에 대해서는 일단 너희가 인력이 작용하는지, 청력이 작용하는지, 근데 사실 저거 말고 중요한 하나가 더 있어. 중요한 하나가. 내가 얘들은, 이따가 설명할게. 4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걸릴 것 같아.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자, 일단 책에서 보니까, 책에서 왼쪽에 쭉 전기력하고 얘기를 했거든. 나 왼쪽 페이지에 첫 번째 122쪽에 보니까, 근데 그림이 거기 4개가 있지 않나? 122쪽에. 아래쪽에 그림 4개. 전기장 있는데, 위에 거 이제 설명을 했는 거거든? 요 밑에 지금 실험은 설명을 안 했어. 실험은 설명을 안 했고, 요 밑에 전기장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아까 전기장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플러스 1쿨롱 갖고 갔을 때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사실 이건 어떻게 하냐? 자, 혹시 이 얘기 들어봐라. 혹시 가속도가 뭐야?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이야기했지. 근데 사실은 너희도 이렇게 하지 않나? 만약에 10 m/s 제곱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가속도 10이잖아. 1초당 얼마씩 변화? 10씩 변화. 10m/s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초 동안에 20 변했기 때문에 이거 계산을 해서 1초당 속도가 변하는 게 가속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맞나? 그럼 이렇게 전체 시간에 전체 속도 변화 넣어서 계산해서 1초당으로 표현을 하겠지. 그러면 쟤들 또 전기장도 어떻게 하느냐? 실제 전하 크기 분해 힘의 크기를 넣어서 전기장을 계산할 거란 거지. 이거를 계산을 하면 1쿨롱일 때 힘이 얼마 작용하는지 나올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전기장의 단위는 1쿨롱당 작용하는 힘이지. 그것도 얼마? 플러스 1쿨롱이어야 돼. 플러스 1쿨롱이어야 돼. 힘 방향이.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 Q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 단위는 뉴턴 퍼 쿨롱 이렇게 되겠네. 단위는 뉴턴 퍼 쿨롱. 그러면 자 여기에 아까 너희도 혹시 힘 기억나? 힘은 F는 R제곱분의 K, Q, Q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얘기냐? 여기에 플러스 Q자리에다가 옆에 Q자리를 들고 갔다는 거지. 그러면 얘들 둘이 인력이 작용할까? 청력이 작용할까? 청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면 얘 갖고 가면 청력이 작용할 거니까 이거한테 힘이 이렇게 작용할 걸 여기 핵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맞지? 근데 여기보다 가까운 쪽이면 더 세게 힘이 작용할 걸. 그리고 여기보다 더 먼 쪽이면 힘이 약하게 작용할 걸. 그렇지 않나? 너 책에 한번 봐봐. 책에 왼쪽에 거 있네. 왼쪽 위에 거. 아, 플러스 Q가 있었고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가 길고 짧고가. 가까운 데 건 길고 먼 데 건 짧지. 짧은 게 약하다는 얘기야. 근데 오른쪽에 봐봐. 오른쪽에 이게 어떤 전화야? 마이너스 Q. 음전화란 거지. 그치? 음전화일 때 누구를 갖고 왔어? 플러스 Q자리를 들고 간 거지. 플러스 1쿨롱이 아닐지라도. 그럼 얘는 힘은 인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끌려가는 방향으로 힘이. 됐습니까? 그럼 가까우면 좀 더 큰 힘이, 멀면 약한 힘이 이렇게 작용하긴 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아까 여기 요 자리쯤 전기장하고 전기력하고 다르다 그랬지. 그치? 그게 어딨냐? 오른쪽 아래쪽에 거 봐봐. 오른쪽 아래쪽에. 어떻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옆에 음전하를 띤 애를 갖고 갔어. 됐나? 그러면 인력이 작용할까? 청력이 작용할까?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면 왼쪽으로 전기력은 작용한단 말이야. 됐지? 하지만 우린 전기장이 궁금하면 어떡해? 야, 좀 비켜봐봐. 얘 쫓아내야 돼. 아, 좀 비켜봐봐. 해서 이 자리 얼마? 플러스 1쿨롱 갖고 가서 힘 받는 걸 구해야 돼. 야, 좀 비켜봐봐. 비켜보고 플러스 1쿨롱 갖고 가볼게. 그러면 얘는 밀릴 건데 이게 전기장이야. 원래 있던 입자가 마이너스 전하 띄잖아. 그러면 청력이 작용하겠지.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걸 판단을 해줘야 돼.
하지만 우린 전기장 물으면 야, 좀 비켜봐봐. 나 1쿨롱짜리 들고 가야 돼. 해서 확인. 말 됐나? 오케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기장과 전기력은 방향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응? 됐습니까? yes. 자, 123쪽 봐봐. 123쪽. 123쪽 보니까 식으로 정리가 된 거야. 전기장 세기. 전기장 세기 어떻게 한다고? 아, 전하량 분의 힘이구나. 어떤 전하에 작용하는 힘. 첫째 줄, 플러스 Q인 전하가 받는 전기력 크기. 밑줄. 쟤는 쓰러질 것 같지? 저 뒤에 서서 한 책상에 갈래? 괜찮았는데, 맞지? 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전기 땡겨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 한 번에 구경을 해야 돼서. 그러면 일단 밑줄 했나? 첫째 줄, 둘째 줄. 그치? 그래서 이 얘기인 거야. 플러스 1쿨롱, 플러스 Q 갖고 왔을 때 힘. 이게 전기장이다. 세기다. 단위 확인했나? 단위 뉴턴 퍼 쿨롱. NC 말고 뉴턴 퍼 쿨롱. 됐습니까? 뉴턴 퍼 쿨롱. 자, 근데 큰 2번에 보면 전기력은 접촉해야 작용해,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해. 접촉하지 않아도 돼. 또 자석도 그렇지 않나? 떨어져 있어도 자기력 작용하지. 똑같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전기장도 마찬가지다. 여기 나왔을 때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할 거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 이제 그 다음 5번. 5번에 그 밑에 제목이 뭐지? 전위, 전위차 이렇게 됐거든. 전위가 뭐지? 전위를 알면 전위차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적 위치 에너지. 책 한 번만 봐봐. 전위. 그 전위가 있나 없나? 기준점에 대해 이 위가 위치 에너지인 거야. 오히려 우리 원래 중력장에서도 위치 에너지 할 때 기준면으로부터 어떤 높이에 있었다, 위치 에너지 있었다. 얘도 기준면이 있어야 돼. 첫째를 보면 기준면에 대해서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첫째, 기준면에 대해 단위 양전하. 되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네. 플러스 1쿨롱. 단위, 제일 간단한 숫자 1. 그때 단위 양전하 1쿨롱에 얘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어떻게 지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이게 전위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자, 봐봐. 이해를 잘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데, 자, 쌤이 일단 왼쪽에 중력장이라고 이야기할게. 그리고 오른쪽에 전기장 그림을 그릴 거라. 중력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질량이 M인 애를 들고 갔어. 질량이 M인 물체.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 딱 놓으면 떨어지겠지. 맞지? 그러면 얘 딱 놓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던데, 자, 요거 화살표, 요게 중력장의 방향이야. 중력장 방향이다. 우리가 중력이 작용했다 이렇게만 했지 중력장이란 말을 안 했지. 그래서 아까 자기장, 전기장 이런 얘기 했잖아. 원래 힘 중에서 전기장, 자기장, 중력이 떨어져서도 작용. 이런 공통점이 있단 말이야. 됐나? 자, 그러면 중력장에서 그럼 얘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 너희들? 위치 에너지? 옛날에 어떻게 했지? 9.8 mH 또는 mg h라 해도 되겠나? 아, 맞다. 얘들 아래쪽으로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할 거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내가 이만큼 h만큼 들어올리면 그게 1이 얘들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됐습니까? 아, 그러면 오케이. 내가 1을 해주면 얘가 위치 에너지 지니게 된 거다. 그러면 힘 줘서 거리 1은 FS였잖아. 맞지? FS니까
위치 에너지 어떻게 했느냐? 힘이 mg, 무게만큼 힘 줘야 됐던 거고. h만큼 이동해서 그게 일해준 게 바로 위치 에너지가 되었다. 자, 그럼 옆으로 갈게. 옆으로. 우리가 중력장 말고 그럼 무슨 장? 전기장이 있다. 전기장. 자, 여기도 기준면이어야 돼. 기준면. 그러면 여기는 이런 무조건 단위양전화돼. 근데 단위양전화 이거 여기가 플러스 Q짜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Q 놓으면 이게 질량을 지닌 거 내려가려고 하자. 그치? 플러스 1쿨롱에 작용하는 위치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플러스 Q. 얘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내려갈 거다. 똑같이 봐야 돼. 중력장이 아래쪽이었지. 그런 것처럼 플러스 났는데 아래쪽으로 요 방향이 무슨 방향? 전기장 방향. 전기장 방향. 됐나? 자, 그럼 이런 고민이 든다. 쌤, 지금 분명히 있잖아. 이거 얘 위치 에너지 하려면 이랬다라고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중요하다. F는 쌤이 뭐 외웠냐? IQ도 중요하지. 근데 앞으로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하다? 공감 능력, EQ, 감성 지수. 힘은 EQ가 갖고 있다. 쌤 암기돼. 쌤이 암기했을 때 이렇게 였다. 나는 앞으로는 EQ가 감성 지수거든. IQ는 지능 지수. 근데 요거는 감성 지수. 그치? 살아갈 때 이제는 내한테 힘이 될 건 감성 지수다. 자, 유치하긴 한데, 그럼 잠깐만, 전기장에서 얘 들어 올려야 되지. 그러면 사실은 얘가 질량 지는 게 아래쪽으로 중력이 mg였잖아. 얘는 그러면 힘이 얼마냐? 힘이 얼마냐 뭐라고? QE, EQ. 그러면 전기장이 E가 있으면 E인 전기장 속에 얘를 놓으니까 아래쪽으로 얼마? QE. QE. 그럼 이거 들어 올리려면 얼마의 힘을 줘야 돼? QE. 됐나? 근데 이거는 거리할 때 디스턴스 써서 D 쓸 거거든. 그러면 쌤 밑에 자리가 좀 없어서 위에다 쓸게. 일을 해준 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가 될 거다. 그러면 일이란 거 자체가 힘 곱하기 거리가 될 건데 힘은 EQ. 그래서 공식으로는 책에 QE 나올 거거든. 됐나? 힘은 EQ. 근데 공식은 전화를 보통 나는 소문도 잘 안 쓰는데 얘는 Q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들어 올려야 되지. QED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난다. 얘를 잠깐만. 이게 그러면 A 위치, B 위치 어느 게 위치 에너지가 커? B가 위치 에너지 크지? 그러면 얘도 전기장이 아래쪽이지. 그럼 C 위치 에너지가 커? D 위치 에너지가 커? D 위치 에너지가 크지? 잠깐만. 플러스 1쿨롱 나는데 얘가 왜 아래로 갈까? 이게 전기장이거든.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과 아래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플러스가 밑으로 가겠노? 위에가 플러스, 땡큐. 밑에가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럼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띄고 마이너스 전하를 띈 물체 사이에는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거다. 그럼 전위가 누가 더 커? 플러스 Q짜리 놓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지. 그게 전기장 방향이지. 됐습니까? 그럼 중력하고 매칭해서 기억을 해야 돼. 어느 쪽이 전위가 더 높다?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위치 에너지니까. 위쪽이지.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가까운 쪽이 전위가 높다. 필수. 꼭 기억하기. 그럼 우리는 지구 주위에 중력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전기장이다. 전하 띈 게 있었고 플러스 단위 양전하. 얘가 흰 방향. 그게 전기장 방향이었으니까.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위치에 낮으니까. 위쪽. 꼭 기억을 해야 돼. 플러스 전하. 그럼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어디? C, D. 전위가 큰 건 D다. 플러스에 가까운 게 전위가 높다. 되게 중요하대. 이해됐습니까? yes. 그러면 얘를 아마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뭘 봤느냐? 123쪽에 왼쪽 그림 전기장, 오른쪽 그림 왼쪽에 중력장, 오른쪽에 전기장 봤다. 이해됐나? 근데 자, 오른쪽에 플러스란 위에 간다. 뭐라 돼 있지? 전기장의 형태 돼 있나? 여기 전기장의 형태 체크합니다. 전기장 형태가 일단 제목 빼고 둘째 줄 끝에 평행한 두 금속판 밑줄 형광펜 또는 정확하게 체크돼야 돼. 민영아 색깔펜 정확히 체크돼야 돼. 평행한 두 금속판 체크했지? 그치?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돼. 같은 양 밑줄 평행한 두 금속판인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랬을 때 자, 밑에서 셋째 줄 끝에 세기와 방향이 균일한 전기장. 이해됐습니까? 그 전기장 영역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그 전기장 영역에서. 하나하나 균일한 전기장 금속판 두 개가 있고 전하가 똑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반대. 말 됐나? 됐어. 그럼 우리가 자, 다시 본문에 왔을 때 괄호 1번 C의 1번 전위에 괄호 1번 보이나? 전하량이 Q 밑줄 기준점으로부터 밑줄 옮기는데 한 1 밑줄. 아, 그럼 이런 잠깐 이름 뭐라고? FSG. 근데 힘은 감성지수 EQ, QE 거리 T 맞지? 그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적혀있다 안 적혀있다? 적혀있지 않지? 그치? 좀 적어보자. 거기 너희들한테 전위 우리 하고 있는 건데 아마 공식은 뭐라고 돼 있다? V는 뭐분의 뭐? Q분의 W 돼 있지? 그래. V는 Q분의 W 돼 있는데 자 Q분의 W가 뭐라고? FS니까 EQ, QE, D, O, Q 날아간다. 날아간 뭐? ED. 그래서 이 공식 입으로 외워놔야 돼요. VD, V는 ED. 그래서 얘가 꼭 외워놔야 게 V는 ED. 정의도 해놔야 되지만, 자, 요거 혹시 요즘 서빙 로봇이 어떻게 식당에 가면 서빙 로봇이 VED 컴퍼니더라. 근데 그거 딱 보는 순간 공식이 생각나가지고 직업병이지. 맞지? 몇 년 됐는데 식당에 딱 갔는데 VED 컴퍼니 잠깐만 저 익숙한 건데 뭐지? V는 ED? 네 전이다. 지금 그때 잠깐만 누구 V는 알고 있게 전압 아이가? 너 V는 전압이잖아. 맞지? 혹시 들어봤어? 전압.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대. V가, 전압이 그렇다. 혹시, 예를 우리 옛날에 ohm의 법칙, V는 IR 할 때, 그 전압, 그게 전위 차이다. 좀 제목이 그런데요. 우리가 전위와 전위 차이를 둘 다 대문자 V로, 전압으로 같이 쓸 거다.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가봐. 괄호 2번의 별표다. 그럼 여기 지워버렸는데 이게 괄호 2번 내용 아이가?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높고, 이거 쫙, 요까지만. 전위는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높고 쫙. 형광펜에도 괜찮겠다. 되게 중요하다. 이거 자체가 문제 하나 건진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면 전위차, 전압 이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좀 전에 그럼 위에서 전위가 V였지. 밑에는 뭐? 전위 차이가 전압이다. VA, VB 차이가. 그게 전압으로 될 거다. 똑같은 걸로 쓸 거다. 이해됐나? 일단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다. 이해됐습니까? 됐어. 뒷페이지 갑니다. 뒷페이지 갔더니 문제네. 문제네. 됐지? 자, 근데 이런 문제의 쌤이 사실은 124쪽 2번 책에 있는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24쪽에 2번이 있어. 124쪽에 2번이 있다. 여기 뭐가 있냐면 일직선상이거든. 플러스 Q 같은 거리 간격으로 플러스 2Q 그리고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A, B, C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고. 됐나? 자, 딱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점전하라 하거든. 전하를 띤 물체 A, B, C를 놓으면 얘들 사이에 힘이 작용할 것 같아. 힘이 작용할 것 같은데, 자, 색깔펜이 돼. 쌤 파란색 쓸 거다. 시그마 F 0. 자, 지금 뭔 말이냐? 아니, 그건 안 적혔어. 책에도 없어. 근데 문제는 나. 우라지 않아. 가르쳐 주잖아. 지금 F가 뭐냐면, 점전한 A, B, C가 있지. 그 밑에 적으면 FA, A한테 작용하는 힘과 FB, B한테 작용하는 힘과 C한테 작용하는 힘은 합이 0일 거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할게. FA, A한테 작용하는, A한테는 B가, C가 힘이 작용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한다. F, B가 A한테, F, C가 A한테. 됐습니까? 그러면 책에다 적었구나. 노트에 적으면 안 돼. 자, 뭐 책에다 적어놔 그러면. 또 고치게. 그래서 FB는 FA가 B한테 그리고 FC가 B한테. FC는 FA가 C한테 FB가 C한테. 이게 0이래. 쌤 결론을 얘기한 거거든. 이래 봐봐. 쌤이 동그라미 2개만 할게. 얘들 어때? FAB와 FBA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거 2개? 저거. 그럼 잠깐만. 이거 CAAC도 저거지. 그치? 그럼 누구? CB, BC도 저거지. 그래서 0이란 거야. 이해 됐나? 됐어? 그러면 쌤 다시 만약에 너희들한테 여기는 지금 뭐 물은 게 없어. 딱히 물은 게 없어. 딱히 물은 게 오늘 좀 미나 당기나만 한 거지. 그럼 쌤 이렇게 할게. 쌤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 X 방향 할지 알겠지, 그지? 쌤 이거 한번 물어보자. B가 A한테 어떤 힘이 작용할까? B가 A한테. 마이너스 R제곱분의 2. KQQ겠지? K 2Q제곱. 말 되겠나? 이게 만약 R이었다 치면은 얘들은 R제곱분의 K에다가 Q에다가 2Q. 근데 얘가 청력이 작용할 거니까 B가 A를 밀었으니까 이렇게 적을 거란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하자. C가 A한테 작용하는 거야. C가 A에 작용하는 거야. 바뀌면 어떡하나? 빨리 온다. 땡기겠지? 그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플러스 뭐분의 2R이었지. 그러면 4R 제곱분의 지금 적어야 될걸? K QQ지. K Q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됐습니까? 이런 식의 표기 방법이 필요하다. 다른 문제 할 때. 됐습니까? 그러면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이 A한테 작용하는 힘이었거든.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얘가 R제곱분의 KQ제곱 빼내면 4분의 1분의 2였지? 1분의 2였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값이 돼. 이걸 구해야지. 왼쪽으로 A한테는 힘이 작용하네? 이게 마이너스 X 방향이네. 이렇게 될 거라고. 봐봐. 얘한테 하나는 당기고 하나는 밀지. 근데 사실 이거 계산 안 하고 문제 풀어요. FA 크기를 안 묻고 방향을 물었지. 질문. 그럼 쌤님은 저거 안 할 거예요. 누가 한번 생각해봐. A한테서 B가 있고 C가 있는데 얘가 플러스 Q야. 얘가 마이너스 2Q야. 얘가 플러스 Q야. 쏘리. 내 맘대로 문제를 만들었네. B는 A를 어떻게 하겠노? 밀어내겠지. 그럼 B가. C는 어떻게 하겠노? 혼나겠지. C가. 대체 왜 짧게 했어? 내가 봤을 때 얘가 짧을 것 같아. C는 멀어. 근데 전화 곱은 작지. 얘가 C가 멀고 전화 곱은 작고. 그럼 힘이 세겠나 약하겠나? 약하다. 이해되겠나? 오케이? 이걸 식을 다 안 적더라도 지금 이걸 이만큼 적는 거 없어도 왼쪽이다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지. 말 됐나? 됐어? 그래서 얘보다 얘가 뭔데 저나 더 작다. 약하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의 힘이 센 거지. 힘 크기가 저쪽이 세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누구한테는? A한테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러나 이런 전기력 쉽지 않대. 전기력 어렵대. 됐습니까? 그 다음 하나 더. 여기 자리가 조금 좁을 것 같아서 파트 중에 쉬운 게 있겠냐마는 전기력 파트는 공식이 무진장 많아요. 다시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야. A, B, C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그리고 얘가 지금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돼 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얘들한테 전기력 0이란 말은 둘 중에 A가 C한테, B가 C한테 돼야 되겠지. 하여튼 하나는 밀고 하나는 당겨야 될 거야. 누구 하나는 당기고 누구 하나는 밀고. 밀고 당기고. 근데 그 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AB의 전하 크기의 B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 어떤 얘기냐? 하나 밀고 하나 당겨야 돼. 그러면 힘은 원래 어떻게 해? 힘은 F는 R제곱분의 K Q 하는 거지. 맞지? 그럼 이 중에서 하나는 C의 전하가 돼야 될 거잖아. 또 다른 하나는 A나 B가 될 거고. 그럼 힘이 똑같으려면
R제곱분의 KQ가 AC와 BC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거리가 R제곱인 게 있고 거리가 4R제곱이라면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지. 그럼 전하가 몇 대면? 1대 4가 돼줘야지. 거리가 2배지만 전하 몇 배? 4배. 그래서 전기력이 0이다가 무진장 중요하다. 전기력이 0이면 전기력이 0인 지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 크기가 일치해야 된다. 거리가 1대 2면 전하는 1대 4. 말 되겠나? S. 그래서 A가 4Q, B가 Q. 그리고 A, B는 부호는 반대여야 돼. 그래야지 하나 밀고 하나는 당기고 가지.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되거나 A, B는 부호는 반대. 부호는 반대. 크기의 B는 4대 1. 이렇게. 됐습니까? 점전하는 학교마다 원래 교육과정상으로는 상당히 강조. 교육과정상으로는 강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 문제 보니까 어떤 교과서는 좀 쉽고 어떤 교과서는 어려운 것까지 있고 개념 완성 상당히 어려운 것까지 들어있고 이랬나? 됐어. 그러면 사실은 이 단원은 전기장, 전위척 얘가 끝인 거야. 끝인 거야. 쌤이 이게 125쪽 얘는 좀 어려워서 쌤 따로 영상을 한 문제 보낼 것 같고 126쪽 잠깐만 봐봐. 126쪽 126쪽을 보는데 노트 편다. 노트 편다. 126쪽에 자 여기에 균일한 전기장이 될 거다. 부금속판이다. 균일한 전기장. 이 단어를 보도록 한 거야. 균일한 전기장. 우리 얘들아, 중학교 때 자기력선 이런 거 할 때 촘촘하면 센 거였지. 그럼 얘가 균일하니까 선이 일정한 간격인 거야. 전기장이 형성하고 A의 전하량이 얼마인 이 자리에 A, B,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누구를 갖고 왔어? 플러스 0.01 쿨롱. 여기 양전하. 전하가 얼마라고? 플러스 0.01 쿨롱인 양전하. 여기다 양 이렇게 적어놓을게. 양전하를 갖고 왔다. 그리고 A, B 사이의 간격은 10cm.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거리가 10cm나는데 이건 괜찮나? 난 좀 마음 좀 불편하다. 뭐로 고칠까? 0.1m. 그렇지. 우리가 물리시간 센티미터를 인정을 안 합니다. 미터로 고쳐줘야 되겠다. 됐지? 전위차는 제일 마지막 쪽에 전위차는 A, B 사이에 전위차가 얼마? 40V. 40V. 혹시나 플러스 전하 쪽이 전위가 크나 마이너스 전하 쪽이 전위가 크나? 플러스 쪽이. 맞지? 그럼 제가 전위차가 0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쌤 생각은 여기를 전위가 0. 여기가 그럼 전위가 플러스 40 해버리면 되는 거지. 맞나? 여기는 전위가 0이고 이쪽이 전위가 40 해버리면 딱 전위차가 되는 거지. 맞지? 근데 누가한테 가르쳐준 게 뭐지? 일단 D는 얼마? 0.1m. 전하랑 가르쳐줬고
근데 전기장 세기 알려줬나? 전기장 세기? 없는 것 같은데? 맞지? 위에 전기장 세기 알려준 거 없지? 맞나? 2번에 봐봐. 2번에. AB에서 전기장 세기는 얼마인지 네가 구해. 잠깐만. 전기장 세기 뭐라고 물었지 얘들아? 단위가 볼트 퍼 미터. 볼트 퍼 미터. 그럼 정 안 되면 이거라도 넣어보는 거지 뭐. 여기밖에 볼트 없는 것 같고 여기밖에 미터 없는 것 같거든. 맞지? 한번 넣어보지 뭐. 전기장 세기 뭐라고? 그럼 40볼트고 0.1m면 400 볼트 퍼 미터? 근데 우리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잖아. 무슨 공식 생각나야 안 될까? 전위 V는 뭐더라? V 전위 전하를 이동시킨데 한 1. 그러면 전하 분의 1한 건 뭐? Fs F가 감성지수 EQ 그러면 적을 때는 Q E D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봤을 때 일단 얘 알아 몰라? 얘 알지? 그치? 얘 알고 전기장 거리 그러니까 이거 날리면 ED 나오지? ED 나오지? 그러니까 E는 뭐라고? E는 D분의 V인 거야. 아까 우리 E는 전기장 전하 1쿨롱에 작용하는 힘 크기였지? 그치? 1쿨롱에 작용하는 힘인데 여기 힘 얘기가 있나 없나? 없지? 힘 얘기 없었고 전기장 나올 때는 공식이 이건 거야. 그래서 아직은 뭘 끌고 와야 되냐? 얘를 끌고 올 수 있어야 돼. 얘를.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 중력장하고 전기장 쌤 열심히 설명했는 이유가. 믿었나? 아니면 요거라도 눈치채면 좀 낫겠는데, 그지? 예스. 그러면 너희들 전기장 세기 2번에 물었지? 됐지? 근데 3번에 뭐 물었냐면 양전하에 작용한 전기력을 물은 거야. 그럼 우리 알아요. F 전기력은 힘이잖아? 뭐 감성지수. 그러니까 Q E였지. 여기 전기력 물었는데 Q 전화 알지? E 전기장 좀 전에 구했지? 입력하면 되는 거지. 얼마? Q가 0.01 곱하기 전기장 세기 전기장이 1에 400 이렇게. 그러면 단위는 4. 힘이었으니까 뉴턴 단위겠지.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되면. 말 되겠나? 오케이? 이거 얘들아 그냥 공식이 외워지느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문제 몇 번 풀 때마다 적어야 돼. 그래서 이거 한참 안 하고 있었잖아. 근데 기계 또 보면 V는 ED, VD 뭐 공식 있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알겠나? 물리는 공식 정리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거는 자, 선생님 5번에 3번 A에 놓인 양전하 전하량이 큰 걸로 바꾸면 밑줄 쫙. 여러분 혹시 이거 전하량 큰 거로 하면 전기장 세기가 바뀔까? 잠깐만. 여기 전기장에 전하하고 상관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어차피 전위차고 거리였잖아. 맞지? 그래. 쌤 아까 계속해서 VD 했던 거.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거라. 쭉 있었을 때 그러면 우리한테 전기장은 모르지만 얘가 D, V는 ED. 얘가 전위차 V, D. 나오면 V는 ED 하면 사실 전기장 바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낸 이유는 자꾸 그래야지
공식 돌려 쓰다가 어느 순간 바로 툭 튀어나온다고. 그럼 잠깐만, 여기 전기랑 세기 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됐지? 넘어갑니다. S.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뒷페이지로 쫙 넘어가면 선생님이 그 뒤에 거 132쪽에 거 132쪽으로 일단 쫙 갈게. 132쪽. 132쪽은 제목이 저항의 연결과 소비 전력. 다 하기엔 조금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볼게. 자, 132쪽. 저항의 연결, 소비 전력. 첫 번째. 우리가 일단 그건 알아야지. 전압, 전류, 전기장. V가 뭐라고? 전압. 전류 흐르게 하는 능력. 뭐 쓸 거다? 단위 볼트. 두 번째, I. 사실은 I가 intensity. 세기에서 나온 거다. 전류 세기. 얼마나 세게 흘러? 그거 아까 쌤 생각할 때 Q는 IT 그랬지. 시간당 전하량. 얼마나 흘러? 이게 전류 세기인 거야. 시간당 전하량. 됐지? 요거 단위를 뭐라 쓰느냐? A, 암페어. 1암페어는 몇 미리암페어일까? 1000mA겠지. 전류 세기. 자, R. resistance. 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저항. 됐나? 그러면 이 저항이란 건 사실은 어떻게 도선의 종류 그리고 도선의 모양이라고 하면 굵기하고 길이를 이야기할 것 같다. 어떤 종류는 전류가 잘 흐르게 하고 구리, 금, 알루미늄 이런 거. 어떤 건 전류가 잘 못 흐르게 한다. 플라스틱, 유리 이런 거. 고무. 됐습니까? 그 종류에 따라 다를 거고 그 모양, 굵기 얘를 잘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게 도선이란 말이야. 도선. 이 터널 안에 누가 지나가야 되냐? 사실은 도선을 이루는 원자핵들이 박혀 있을 거야. 정확하게 원자핵이라기보다는 금속은 구리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있거든. 구리의 양이온이 되고 전자가 움직일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입자를 띠는 양이온이지만 우리가 그냥 원자라고 이야기할 거다. 원자와 그리고 누구? 이동하는 자유전자. 조그만한 전자. 자유롭게 전류 흐르게 하는 자유전자. 그럼 얘가 자유전자가 가면서 원자에다 부딪힐 거라. 그러면 그게 원자하고 또는 양이온하고 전자 뭐 같은 게 좀 비슷하게 봐버리니까. 정확하게 하면 원자와 전자가 충돌하는 걸 우리가 저항이라 할 거다. 그치? 자, 혹시나 넓은 도로가 차가 많이 막히나 좁은 도로가 차가 많이 막히나? 좁은 도로. 그러면 똑같아. 선생님이 터널을 통과한다. 터널을 좁으면 많이 막히고 많이 부딪히면서 갈 거고. 맞지? 그래서 언제 저항이 클까? 굵기가 가늘면, 길이가 길면. 그래서 가늘고
길수록 충돌인 저항의 크기가 커질 것 같다. 얘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전압이란 게 있다, 전류란 게 있다, 있었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식으로 적으면, 자, 어떻게 하냐? R은 로우, S분의 L 또는 A분의 L 이렇게 하거든. 이걸 이렇게 적어. 콩나물 대가리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로우라고 이야기해. 비저항. 이게 아니다가 아니다. 견줄 비자다. 나 비자가 조금 헷갈리는데. 견줄 비자다. 비교 한번 해볼까? 비교 이 얘기야. 됐지? 비저항. 물질마다 다르다 그랬지? 그 물질 종류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걸리는데 어쨌든 그냥 넘어갈게. 그럼 A가 단면적. 됐나? A가 단면적. 도선의 단면적. 왜냐? 경우에 따라 이게 도선의 반지름을 알려주거든. 단면적 구해야 돼. L 길이. 아, 그러네. 단면적이 좁으면 저항이 커지고 길이가 길면 저항 커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 기억할까요? 기억해야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혹시 너희들 이거 오음의 법칙이라고 아나? 그래서 밑에 학년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생겼는데, 오음의 법칙 공식 기억나나? V는 IR. 너희가 예전에 할 때 전류계라는 걸 배웠어. 그리고 전압계라는 걸 배웠어. 전류계가 있고 전압계가 있었다. 혹시 둘 중에 하나는 직렬 연결, 하나는 병렬 연결이거든. 그럼 그게 뭐였죠? 아, 직선상으로 연결하느냐? 쌤은 이렇게 배웠다. 드르드르. 욕하는 거 아니다.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이것도 직렬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알려줄게. 그러면 보통 저항을 기호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연결하거든. 이렇게 생겼는데 그 옆에 전류계의 단위가 암페어니까 암페어 적혀 있을 거다. 이렇게 연결한다는 게 한 줄에 쫙 연결하는 게 직렬 연결이다. 한 직선상에 쫙. 됐나? 그 병렬 연결은 뭐냐면 얘가 직렬 연결이니까 전압계는 병렬 연결일 거거든. 병렬 연결은 얘하고 나란하면 이게 병렬이다. 이게 병렬.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해. 직렬은 한 줄로 쫙 그게 직렬이다. 그 드르드르 직렬. 됐지? 쌤, 그 용량이 별로 안 돼가지고 저렇게 이상하게 안 하면 못 외워. 됐나? 그 대신 오래 기억을 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까먹질 않네. 좀 까먹고 싶은데. 자, 그럼 오음의 법칙. 근데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공식이 V는 IR이긴 하거든. 근데 쌤님은 이것 때문에 옛날에 오해를 좀 할 뻔했어. 자, 이렇게 된다. 사실은 전압. 얘가 전류 흐르게 하는 능력이지. 근데 제가 세면 전류가 잘 흐르겠지. 맞지? 얘가 세면 결국은 전류가 결과적으로 잘 흘러. 저항이 작으면 방해를 적게 해봐. 제가 잘 흐르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얘들 둘이가 원인이야. 흐르게 하고 흐르지 말게 하고. 한마디로 천사와 악마인 거야. 야, 공부해. 숙제하고 자야지. 야, 내일 혼나면 되지 뭘. 푹 자, 악마. 됐지? 그럼 얘들 둘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이 된다는 거지. 됐지?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전류, 얘 때문에 전류, 그럼 전류가 결국 결과야. 결과니까 어떻게 하냐? 전류의 세기는 비례한다. R분의 V로 이렇게 했지? 됐나? 근데 과학자들은 이거 되게 싫어해. 비례한다가 뭐고 똑같이 등호를 해서 맞춰줘야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여기 등호를 쓰기로 했어. 쓰고 나니까 야, 꼭 분수꼴 써야 되나? 분수꼴로 안 쓰면 안 되나?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알았다, 그러면. 등호 썼다가 이항하니까 V는 IR인 거야. 근데 전류계가 있고 전압계가 있지. 저항계는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근데 너희들 저항의 단위가 이거 할아버지 이름 따서 옴 아니야? 할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쓰냐면 옴이라서 뭐 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원래 과학자는 단위가 다 사람 이름이거든. 근데 오 쓰려고 하니까 조금 난감해. 숫자가 붙을 건데. 맞지? 그래서 그지 말고 그럼 오 닮았는 거 오메가 따와서 할배 이름이라고 붙여주고 오메가를 쓰자. 이렇게 쓴 거지. 오메가3 엄마가 먹는 약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그지? 그렇게 쓸 거란 거야. 됐나? 그래서 분수꼴도 싫고 하니까 저렇게 쓴다.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우린 결론을 전압 때문에 저항 때문에 전류가 마지막 결론이다. 말 됐나? 됐어. 얘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전류가 먼저가 아니었다. 전압하고 저항 때문이다. 자, 그러면 큰 3번. 큰 3번. 그러면 저항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한번 연결해 볼게. 저항 연결. 3번 저항의 연결.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야.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뭐 짜잔하게 뭐 더 만들면 되지 뭐. 근데 자, 일단 저항 연결이 첫 번째 직렬 연결. 직렬 연결. 맞아. 한 줄로 쫙 이렇게 한 줄로 쫙.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할게.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 이 옆에 저항이 하나 있다. 그럼 미안. 쌤 성격상 있잖아. 이렇게 저항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미안한데 그냥 R 적을게. R1, R2 이렇게. 혹시 아까 너희들 그거 기억나? 직렬 연결한 게 전류계야 전압계야? 전류계지. 그래. 전류계는 조금 띄워놓고 해.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대. 왜 그런지 아나? 직렬됐을 때 전류값은 똑같을 거거든. 직렬로 연결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냐면 물의 흐름으로 봐야 돼. 물의 흐름으로. 여기 배터리가 있어서 물 쫙 나갔지. 쫙 여기서 흐른 물은 여기서 흘러야 돼. 이해겠나? 그래서 얘가 전원장치가 있었다 치면 쭉 흐르겠지. 그럼 직렬이면 어떻게 전류 세기가 일정하다. 전류 세기가 일정하다. 그래 놓고 자 이거 한번 봐봐. V는 IR. 누가 일정? 전류가 일정. 그럼 남은 게 뭐지? 얘는 좀 익혀줘야 돼. V하고 R이 남았어. 그럼 두 개는 무슨 관계일까? 비례일까? 반비례일까? 비례 관계야. 자, 봐봐. 엄마가 큰 딸과 작은 아들이 있어. 그러나 니보다 동생이 작잖아. 그치? 네가 많이 먹어야 돼. 동생이 많이 먹어야 돼. 많이 커야 되니까 이게 알지? 지금 일단 동생이 작고 나는 누나고 크니까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난 유지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를 했을 때 야 나는 크고 동생은 작은데 자 니도 3개 먹고 동생도 3개 먹고 그럼 동생 배 터져 죽겠고 누나는 배 고파서 신경질이 막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항 방해가 심하지. 그러면 자 방해가 별로 없는 데는 살짝이만 밀어줘도 갈 것 같고 방해가 심하게 되면 세게 밀어줘야지 똑같은 양이 흐르는 거라. 이해되겠나? 그래서 얘들 둘이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3ohm이다. 여기가 2ohm이다. 10V가 걸렸다. 몇 대 몇으로 나눈다? 3대 2로. 그래야 공평하게. 3대 2로 나누니까 여기에 몇 볼트? 왼쪽에 6V. 오른쪽에 몇 볼트? 4V. 오케이. 그럼 왼쪽에 V는 IR 넣으면 2A. 오른쪽도 2A. 똑같이 나오네. 이해됐습니까? S. 그러면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건 쌤 잠깐만요. 그래 R은 R1 플러스 R2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단 말은 길이가 좀 길어지는 것 같다? 저항 커지겠네. 맞지? 길이가 길어지는 거거든.
저항이 커지는 거거든. 그치? 그럼 잠깐만. 이렇게 되는 예시가 뭐냐? 크리스마스 트리다. 크리스마스 트리 켰을 때 화나나? 은은하잖아. 그 이유가 저항이 쫙 직렬인 거다. 저항이 되게 긴 거야. 됐나? 그러니까 저항이 되게 크니까 전압은 똑같이 220V야. 근데 저항이 되게 크니까 전류가 작게 흐르지. 전류 때문에 모든 작용이 일어나. 근데 우린 지금 안 어둡지? 직렬처럼 보여도 전선이 다 병렬로 연결돼서 전장 속에 있기 때문에. 말 되겠나?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직렬 연결 한번 했대. 두 번째. 병렬로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 R1, R2 나란하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밑에 전원장치 V가 있는 거고. 됐습니까? 이건 식으로 조금만 접근할게. 일단 딱 병렬. 병렬은 누가 일정? 전압이 일정. 하나 전류 일정, 하나 전압 일정. 그치? 얘는 병렬은 전압의 세기가 일정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전체 전원이 V지. 위에 것도 V가 걸리고 밑에 것도 V가 걸릴 거란 얘기야.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쌤 식유도를 잠깐 할게. 첫 번째. 무조건 오hm 법칙을 적어. V는 IR. 우린 저항의 관계를 알아내야 되거든. 저항의 관계식. 저항의 관계식이 궁금하다. 이러면 얘가 마지막 종착역이지 저항부터 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일단 오hm 법칙 썼지? 두 번째. 전압이 어때? 전체 전압과 여기 건 V1, 여기 건 V2. 됐나? 그래서 V는 V1이랑 V2랑 똑같다. 됐습니까?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얘가 R2에 V2, R1에 V1. 됐나? 세 번째. 너희가 생각할 때 전류 세기는 어떨까? 위에 전류 흘렀는 거, 밑에 전류 흐르는 거 합해서 여기 흐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 흐른 걸 I라고 해요. 전체 전류. 그럼 I는 어떻게? R1 플러스 R2겠지. 말 되겠나? 자,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냐? 쌤 얘기 잘 들어야 돼. 더하기가 든 식 있지. 이 식에 얘를 갖다가 변형해서 넣어야 돼. 더하기 식에. 이걸 변형해서 넣어야 돼. 그럼 뭐라 넣어? 쌤, 쏘리. 왜 이랬을까? I1 더하기 I2를 했어야 되는데 쌤 잘못 적었대. 미안, 마음이 너무 앞섰다. 시계를 보고는 좀 늘려버렸다. 여기가 I는 I1 더하기 I2다. 됐습니까? 어떤 이상했다, 그치? I는, 식 변형하면 여기 I니까 I는 뭐분의 뭐? R분의 V. R분의 V. 얘를 대입을 하는 거야. 3번. 더하기 식에 1번을 변형해서 적용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 R분의 V는 R1분의 V1 더하기 R2분의 V2를 딱 쓰고 나니까 나 2번 적용하고 싶은데? 2번 어때? V랑 V1이랑 V2 다 같다 그랬지? 모든 아이 그럼 다 V로 바뀔 수 있지? 그럼 이거 다 날려도 안 돼? 맞지? 그러면 결론은 뭐?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그러면 있잖아. 병렬 연결했잖아. 굵어졌어? 가늘어졌어? 길어졌어? 짧아졌어? 굵어진 거지. 병렬 연결하면 얘가 굵기가 굵어진 거니까 전압은 일정한데 굵기가 굵어졌지. 저항은 커져 작아져. 저항은 충돌은 작아지지. 저항이 감소할 거니까 전류 세기가 세질 거야. 그래서 밝아지는 거야. 자, 그럼 볼게. 만약에 얘가
쌤 더 쉬운 걸 하나만 알려주자면 이거 내가 중학교 때 쌤한테 하도 혼나가지고 R1, R2분의 R1 플러스 R2 이거 통분할 수 있나? 아래 위로 R2, R2 아래 위로 R1, R1 맞지? 그러면 내가 왜 혼났냐면 이것 때문에 혼났어. 3옴이고 여기 6옴이거든? 합성장 R 얼마게? 이렇게 묻는 거야. 얘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 6분의 3 2분의 1로 대답을 해서 틀린 거지. 이게 내가 구한 게 이게 R1이야. R이 아니라 R분의 1은 3분의 1에다가 6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얼마가 나와? 6분의 3이 나오지. 2분의 1이지. 2분의 1 했다가 혼난다고. 2분의 1 하고 나니까 윤정아가 하는데 2요. 이걸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한 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다. 아예 바꿔. 했지? R은 합분의 곱으로. 합분의 곱으로. 역수 뒤집었대. 합 얼마? 3, 6, 9. 합은 반드시 합해줘. 곱은 곱하지 마. 그대로 적어. 날아가나? 얼마? 2옴. 이해됐습니까? 요게 쌤의 꿀팁이다. 근데 얘가 꿀팁이긴 한데 조심해야 돼. 2개가 병렬일 때만 가능해. 3개가 병렬되면 2개 하고 또 다시 2개 해야 돼. 근데 잠깐만, 너 여기서 봤어? 얘들보다 작아졌어, 안 작아졌어? 3, 6이지. 작은 것보다 2니까 더 작아졌지. 그래서 병렬 연결하면 진짜 저항 줄어든 거 맞구나. 맞지? 이해됐나? yes. 자, 그러면 4번 정의만이라도 조금 이 얘기를 할게. 4번에 혹시 내가 이런 거 기억날까? 전기에너지. E는 선생님 아까 전기장이 E였는데요. 제시된 게 다르면 다른 걸로 쓰는 거지. 그때 우리 반에도 12번 있고 옆 반에도 12번 있어. 나 파트가 다르면 따라 했었는 전기에너지 E는 VIT. 혹시 내가 아는 V는 전압, I는 전류 세기, T는 시간. 오케이.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근데 조심해야 돼. 단위가 뭐 돼야 돼? 볼트. 밀리암페어 하면 안 돼? 암페어. 더 중요한 게 있어. 시간은 무슨 단위여야 돼? 초. 세크가 기본. 국제 단위계에서 쓰는 거. 됐지? 그러면 잠깐만 이거 그래도 에너지잖아. 에너지니까 줄. 볼트, 암페어, 세크랑 같아요. 이렇게. 됐나? 됐어. 그러면 소비 전력. 너 쓴 전력은 그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드라이기 살 때 엄마 아빠가 에어컨 살 때 이런 거 살 때 얘 보고 사는 거거든. 얘 보고. 정말 봐요. 보지. 이게 성능이니까. 이게 전력이라는 말이 시간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인 거야. 결국은 전류의 작용이거든. 모든 게. 전류 많이 썼단 말은 일 많이 했다는 얘기인 거야. 드라이기 2200W, 1000W 상황이 달라. 이게 전력의 단위는 줄 퍼 세크인데 왜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차 만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단위 와트 중3 때 했던 기억나나? 중3 때 그래서 전기요금할 때 와트시 썼는 소비 전력에다가 와트 구한 거 그거 된다는 거지. 그럼 잠깐 보면 일단 너희들한테 왼쪽 페이지에 132쪽에 일단 뭐 전압, 전위차, 전류. 그러니까 전류 했었으면 아까 Q는 그거다 했지, 그지? 그럼 I는 T분의 Q. 1A는 1쿨롱. 전화가 1초 동안 가면 전류색이다.
혹시나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전류 방향,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밑줄. 전류, 전자 반대인지 기억나나? S. 그리고 전기장은 전류 흐름을 방해 밑줄. 옴이지, 그지? 왜 생겼을까? 첫째 줄 끝에 보면 자유전자가 원자하고 충돌 밑줄. 저항은 옆에 있지. R은 S분의 L 이랬지. 자, 아까 선생님이 단면적을 A로 했는데 R은 비례한다 S분의 L 하거나 얘를 2단위 할 때 단면적을 A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딴 책은 A가 많아서 됐습니까? 그리고 너희들한테 로우를 안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질 얘기 안 할 거다. 굵기와 길이로만 이야기했다. 됐지? 그 밑에 옴의 법칙 V는 IR인데 왜 지압분네 왜 이렇게 I는 R분의 V 했는지 알겠지? 칭유도 자체가 전류는 결론이거든. 선사 악마 때문에 공부할까 말까 하다가 결론 전류 이해됐습니까? 그 밑에 2번 큰 소비 전력 큰 2번 소비 전력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소비 전력 이렇게 됐지? 자 요식만 딱 한 번만 쓰고 선생님이 끝낼 거거든. 됐나? 전기 에너지제 소비 전력이제 사실 소비 전력이 파워야. 파워이기 때문에 P는 뭐분의 뭐? T분의 에너지 또는 일. 됐지? 그럼 잠깐만. 그럼 에너지 하면 T분의 VIT제. 날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누가 남지? VI. 누구는 VIP라고. 나는 P 비린내 나는데 외웠어. 나 옛날에 외웠으니까 내 어릴 때. VIP를 몰랐을 때지. 됐지? 그래서 P 비린내 난다. 근데 얘는 바로 넣어야 돼. 뭐 옴의 법칙 있지? V 대신에 IR. I 제곱 R. 왜냐 나중에 대입 편하게 하려고. 너희들 저항 알려줄 거거든. 그러면 잠깐만 I는 뭐분의 뭐? R분의 V. 그거 여기다 넣으면 R분의 V제곱. 아마 중3 때도 쌤들이 연락이 외워라 했을걸. 내 같은 경우는 이거 입으로 외워 이렇게 얘기했던 거다. 입으로 외워. I제곱 R, R분의 V제곱. 운동량, 충격량도 I는 델타 P, 뭐 F 델타 T, M 델타 V 입으로 외워라 하거든. 입으로 외워야 돼. 그게 뭔지 몰라도 입으로 외워야 돼. 노래 부르듯이. 그래 계속 써. 옴 법칙, V는 IR. 입으로 자꾸 외쳐야 돼. 이랬나? 그게 그 페이지 밑에 쫙 있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붙인 거지. 근데 자 소비 전력 있었지? 마지막 책에서 전력량이 있어. 우리 전기요금 할 때 전력량. 전력 곱하기 시간. 전력량은 정말 2라고 똑같이 볼 거야. 2라고. 단위가 아니야. 단위가 아니고 2라고 똑같이 볼 거니까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인데 아워 단위 쓸 거야. 아워 단위. 이랬습니까? 그게 다고 그래서 옆에서 뭐 저항 크기나 길이 계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쫙 있을 거란 말이야. 뒷페이지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퓨즈 연결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다. 그래서 미안한데 안 미안한 척을 할 거다. 아마 쌤이 요 뭐 137쪽에 요 내용들은 쌤이 따로 영상 올려줄 것 같고 어디까지? 쭉쭉쭉 실력업 전까지 과제 이랬습니까?